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 청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갑자년 임신월 병자일 갑오시에 해당합니다. 신월에 태어나 임수가 투관하고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어 수가 아주 태왕한 사주입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화를 용신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가 오화의 뿌리를 받고 오화는 간목의 생을 받아 화용신으로서 유정유력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용신이면은 토는 화토 겸용으로 겸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토를 보호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신은 수를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 즉 구신이 되는 것이고, 금이 목을 극하여 백갑 인정을 하면은 플러스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한신은 기신으로 작용하고 플러스 한신은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수가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주에 보면은 금이 금생수하여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대에 덕을 잇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자일주는 병화는 양권에 해당되고 자는 음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자일주 자체가 부부, 불화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주와 신자합을 하고 있어 유정한 부부 관계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재와 관을 합신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총각 득자를 암시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축년, 신축월이 되면은 천합, 지합이 되어 음양이 동하기 때문에 혼전에 자식을 가져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축년 12월이 경자월이고 1월이 신축월입니다. 경자월에 자식을 가져 신축월에 결혼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 원국에는 신자합하고 자호충하기 때문에 밀당을 잘하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 외교에도 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질을 감안하면은 무인대운에는 정치계에 입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주는 부부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주인데 이것은 상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주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불화의 문제는 자신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지에 정관이 임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항상 바른 소리, 맞는 말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는 기신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은 원래 프로인자입니다. 여기다가 신자 삼합을 이루고 있어 한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은 편재이기 때문에 사업제물로서 항상 사업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과 합을 하니
대기업이나 관공서와 연계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지만 대운에서 인이 들어오면 인호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60대부터는 해외 출입, 타지역, 이동, 왕래가 많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재생관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운에서 인운이 들어오면은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민년부터는 인호화국을 이루어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을 보면은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흘러갑니다. 즉 금운에서 출발하여 수운을 거쳐 목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울로에 보면은 수는 기신운에 해당하고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운은 자수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을해대운 해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중에는 임수와 간목이 있어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해운에 재물, 상속, 승계운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는 수,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속이나 재물 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부채를 안 한 재물 승계, 상속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대운은 무인대운입니다. 인이 오면은 인옷을 화국하여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크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60대 큰 재물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021년 신축년은 한신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축 수국을 이루어 특히 경자 신축월에는 다소 불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축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이민년부터는 낮은 자세로 임하면은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민년에는 인목이 들어오고 관인상생이 되어 활동운과 재물운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하여 팁을 말하자면 이 사주는 정북 방향으로는 대문도 창문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은 정동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동 방향은 어떤 식으로든지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처리를 하는 경우에, 즉 계약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할 경우에는 붉은 넥타이를 매거나 붉은색의 옷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은 항상 남서 방향에 두고 앉고 수면 시에 머리는 북동 방향에 두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교훈이지만은 활용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정권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저항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정권은 국민을 살해하고 있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저항 한번 못하고 한 해에 수백 명의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은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문은 2030에게 배식 테러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즉 드디어 군에서 식판을 들고 저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국가에는 돈이 넘치지만 기득권 세력의 패거리들의 배만 불리는데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 속뜻을 알면 국민은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을 알수록 국민은 절대로 문재인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문재인은 했습니다. 간첩 신용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